자, IR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습니다. IR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IR북이 왜 발행된 걸까요? IR북이 발행된 이유는 시장에 공모 형태로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인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IR북을 발행을 하는데 이런 IR북들의 특징은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 좋은 내용만 적습니다. 단점은 절대 적지 않는 편이에요. 적어도 미미한 걸 적죠. 제가 IR북을 여러분한테 그냥 고지고대로 다 말씀을 드리면 내일 이 종목을 사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너무 좋은 종목으로만 보이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IR북을 볼 때는 이 기업 정말 안 좋아, 정말 안 좋아, 정말 안 좋아 3번 외치고 보기 시작하세요. 다 보고 나서도 생각보다 안 좋네 라고 한마디 하고 그러고 판별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IR북만 보고도 기업을 뇌동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에코에 대해서 IR북을 살펴봅시다. 일단은 사업 영역이 파워 서플라이, CPU 쿨러, 블루투스 헬멧, PC 케이스, 키보드, 게이밍 책상, 의자, 헤드셋, 마우스, 소모품, 게이밍 PC 케이스까지 했었는데 최근에는 뉴 라이프 가전 및 스마트 스쿨 사업이라면서 음향기기, 생활가전, 스마트 스쿨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기어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고요. 뉴 라이프 가전과 스마트 스쿨 사업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뉴 라이프 가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샤오미 제품들, 차이슨 제품들 몇 가지 써보셨죠? 안 써보셨어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륙의 실수, 가성비가 왜 이렇게 좋아? 그게 뉴 라이프 가전들인데 다이슨 같은 청소기 아니면 에어팟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한데 명가라고 말이 붙으면서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 하나가 에코이면서 에코가 흑자가 나오고 있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처음에 14년도부터 엔코어라는 PC 주변기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출은 얼마 안 되죠. 89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급속 성장을 합니다. 89억의 매출을 만들었던 기업이 2020년도에는 얼마의 매출을 만들었습니까? 1644억의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13년도부터 몇 배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나요? 외형 성장이 거의 20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이익률을 가진 기업이라면 매출액이 20배 성장을 했다면 13년도에는 이 기업의 주가가 20분의 1이었던 것입니다. 적정 주가가. 그러면 13년도에는 만약에 동일한 주식수를 가졌더라면 가정을 했을 때 주당 1,500원이었겠죠. 무려 7년 만에 20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앞으로 7년 안에 또 20배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성장을 한다면 60만원의 주가를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두고 봐야겠죠. 기업이 성장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니까요. 어때요? 끌리죠? 시간이 가면서 이 브랜드를 늘려갑니다. 슈트마스터, 콕스, 해커라는 라인업을 늘렸고 그리고 스마트 스쿨, 패드뱅크라는 메이커를 만들었고 뉴 라이프 가전 두 가지 메이커를 만들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핵심 15조 투입을 하는데 친환경 스마트라는 슬로건을 겁니다. 이 스마트라는 거에 대해서 스마트 스쿨 섹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테마주로서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테마주로 상승하는 거는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책으로 들어간다 해도 선취매의 중요성, 가격이 좋을 때 매매를 하는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전략적인 브랜드 라인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게임 마니아들한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압도하는 국내 게이밍 기어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다. 글로벌 기업을 압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라서 그렇습니다.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게임 실력도 굉장히 출중한 편이죠. 한국인들이. 그래서 한국인 프로게이머들이 이런 제품들을 협찬을 받아서 e스포츠 세계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마케팅도 되겠죠. 그런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게이밍 기어 시장에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특장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뉴라이프 가전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샤오미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보시면 공기청정기,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안마기, 블루투스 이어폰, 청소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앱코의 영업이익률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게 장점인데, 판매 채널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죠. 앱코가 가성비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비슷한 제품군을 비교를 다른 기업과 했을 때 R사는 로지텍이겠죠. C사는 커세어일 겁니다. 일단은 기계식 키보드 비교를 한 것 같고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앱코는 된다. 응답 속도는 경쟁사들 비해서 앱코가 제일 빠르고, 키압은 좀 무게감이 있을수록 정확한 게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압이 높은 앱코가 더 좋다고 보는 거죠. 로지텍 거는 30만원 가까이 하고, 앱코 거는 63,000원인 걸 봐서는 대부분의 성능이 앱코가 좋은데도 가격이 훨씬 싸다. 근데 이 가격에 팔아도 이익률이 15% 이상 나온다는 게 좋은 거죠.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박리담회도 아니고 많이 파는데 이익도 잘 나온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 가성비 있는 이런 제품 라인업들이 앱코의 성장성 그리고 인지도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업이 성장을 해서 계속 가성비 있는 제품 라인업을 주면은 소비자들은 굉장히 기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판매 점유율은 헤드셋이 51%, PC 케이스가 65%, 마우스가 32%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미래성 볼 때 글로벌 시장 진출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의 앱코 제품을 주목을 한다라고 하죠. 19년도 11월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를 개시했는데 무려 5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그래서 아마존을 통해서 20년도 1분기에 매출액 38억 원을 달성을 했고, 20년 10월에 PC 마우스 카테고리에서 1등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해외 매출 확대를 위한 3단계 전략,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1, 2, 3가 있죠. 자, 품목 확대 전략. 일단은 아마존에 진출한 제품이 6개인데 150개로 늘릴 예정이고, 그리고 아마존 진출 국가가 미국 아마존에만 진출을 했었는데 아마존 영국, 아마존 인도에도 진출을 해서 지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널 확대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티몰, Q10, 야후 재팬, 라쿠텐 등 중국에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진출을 해서 아마존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에서 다양한 나라의 상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해외 매출 확대를 위한 3단계 전략이 왜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죠. 엄청나게 큰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걸 통해서 매출과 이익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고, 이 진출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나는 기업에 투자를 잘했다 못했다를 두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전략을 꼭 추적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은 투자했다고 끝이 아니고 투자하고 나서 이런 전략들이 잘 통하고 있는지 뉴스들을 찾아보고 소식을 찾아보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대응이 안 돼요. 알겠죠? 꼭 알아보세요. 뉴라이프, 새로운 생활에 대한 가전 시장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 일상생활의 가치 투자, 새로운 가치 추구를 하면서 가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리고 뉴라이프 가전이 돼도 된다. 고객의 신규 수요를 창출해서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있다. 뉴라이프 가전 시장은 욕실 청소기,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진동 마사지건, 블루투스 스피커, 초음파 세척기, 트루 엔진2라는 블루투스 이어폰, 구강 세척기, 이렇게 점점 제품군을 다양화해서 전략을 짜고 있죠. 매출액은 19년 8월에 6,800만원으로 시작해서 월간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6월에는 38억의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간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런칭했을 때에 비해서 몇 배 성장을 했나요? 60배 가까운 성장을 했죠. 이런 커다란 성장폭을 가진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간다면은 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주력 사업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기업의 성장이 따라올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현재까지 에코가 스마트 단말 충전함에 대해서 점유율 100%를 달성을 해서 압도적인 수주를 받았고요. 25년도까지 약 3천에서 5천억 정도의 단말기 충전함 시장 규모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런 국가사업은 정책적으로 테마주가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되 기업의 성장성이 보이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평가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공모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은 보호예수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주식들이 시장에 유통주식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오버행 이슈라고 해서 주식이 시장에 매도될 거에 대한 악재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계는 해야 되는데 상장 주선인 의무 인수분에 대해서 상장 후 3개월간 보호예수가 있고 그 외에 임직원과 최대 주주는 2년 6개월 또는 2년 이런 식으로 보호예수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 매매한다고 해서 시장에 오버행 이슈는 없을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 제품들은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보면서 IR북 살펴보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IR북을 보니까 기업이 장점이 정말 많고 성장할 것 같고 투자해야 될 것만 같죠,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이 신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주력 사업이 잘 영업이 되어 가고 있는지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실적이 FN 가이드에서 제시한 이 실적보다 잘 나올수록 주가 상승률은 빨라지겠죠. 반대로 예상 실적보다 못 나오는 어닝 쇼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업의 사업 과정들을 추적해서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지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면 굳이 정하자면 부채 비율이 아직 높고 기업이 이익을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유보율을 안 쌓고 있다. 그래서 잉여이익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휘청거렸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의 길로 갈 수는 있다. 그런 거는 알아두시고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에서 읽어볼 만한 내용은 투자 설명서가 있는데요.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공시에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투자 설명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투자 설명서답게 공모에 대한 사항들이 이렇게 쭈루룩 적혀 있는데 여기서 볼만한 내용은 이겁니다. 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에코가 공모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PER 적용 주당 평가가액이 28,741원이 이 기업을 상장 주관한 증권사에서 평가를 했을 때 적정 가치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19년도, 20년도 상장 당시에 실적 평가를 했을 때 적정 주가가 증권사 입장에서는 28,741원이었다. 제가 계산한 적정 가치보다 훨씬 낮게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데이터가 20년도 12월 전에 IPO를 할 당시 기준으로 짰기 때문입니다. 19년도 기준으로 기반을 잡아서 평가를 했겠죠. 그 당시에는 당기순이익이 35억이었습니다. 주당 28,000원이 적당하다면은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였을 텐데 2,800억이 적당하다는 이유는 20년도 실적 반기 6월달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이 정도 나왔고 성장성이 이러니까 적정 가치가 일정 궤도인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 2,800억이 적정한 가치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증권사에서는 평가를 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계산해서 평가를 했을 때는 20년도 추정 실적을 통해서 제가 계산을 드린 거고 그리고 21년도 실적으로 적정 주가, 목표 주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거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28,741원 부분에서 산다면은 19년도 또는 20년도 반기 기준으로 적정 주가에서 매집을 한 건데 이 가격이 안전한 가격이다. 이 가격 이하는 이미 기업은 성장했지만 성장하기 전에 과거의 가치에 수렴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 이하로 매집한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공모가액은 21,400원에서 24,300원 사이에 희망 공모가 선정을 했죠. 물론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어가면서
확정 공모가액은 이 가격의 상단인 24,300원이 되었는데 공모를 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적정 주가보다 낮게 잡힌 것 뿐입니다. 절대로 24,300원이 너무 싸다, 28,700원도 너무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고 신규 상장주의 가치에 대해서 논할 때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가치 투자 공부를 하는데 신규 상장 기업이다 하시면 기업의 IPO 상장 주관을 해준 증권사에서 계산한 가격대하고 이 공모가액 선정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볼만한 게 상장 후 유통 제한, 유통 가능 주식수, 아까 IR북 설명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합니다. 상장 후 유통 가능 주식은 기타 주주 167만 주, IPO 공모 주주 250만 주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거래가 되는 주식들은 이 주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2월에 상장했으니까 2월달경에 상장 후로부터 3개월이 채워지는 미래에셋 대우 상장 주선인의 주식이 나오겠죠.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주식수는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볼 때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금의 사용 목적인데 IPO를 통한 공모 자금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거다에 대해서 쭉 적어 놓습니다. 시설 자금 85.9억을, 운용 자금에는 373억 7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내용에 적혀 있고요. 세세하게 보자면은 연구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생활가정 IoT 개발 사용되는 금액 128억, 해외 사업 투자에 아마존 온라인 마케팅, 해외 물류 창고 및 CS 센터 구축하는데 155억, 그리고 신사업 투자, 생활가전, 음향기기 같은 뉴라이프 제품들을 마케팅 확대하고 개발하는데 89억 투자를 하겠다. 시기는 23년도까지. 23년도까지 쓸 총알을 공모자금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자금을 잘 활용해서 이 기업이 이런 식으로 영역들에 대해서 성장을 한다면 기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 봄직하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서 최근 3년간 유형자산 변경 사항에 마곡 본사하고 김포 생산물류센터가 약 180억 정도의 취득가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게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적해 보시고, 그리고 IPO가 성공이 되면은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물류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에 대한 현황 같은 거는 도표로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보기 쉬운 거는 IR북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에코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면은 어떤 공시를 기다리셔야 되냐? 앞으로 나올 사업보고서, 연간보고서 상의 기업의 실적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에코가 2020년도에 매출과 이익이 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실제로 얼마가 나왔는지 정확히 나오겠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점칠 수 있고, 그리고 이익이 이거보다 잘 나왔다 못 나왔다를 두고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약에 매집을 한다거나 목표가를 계산한다거나 할 때 변동사항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추적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기업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유난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해보고 이런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알려드리느라 방송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도움될 만한 내용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신규 상장주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매집하기 좋은 가격, 매도하기 좋은 가격,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기업이 움직인다면 얻을 수 있는 보람과 수익을 누려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00만 게임이었습니다.